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SA의 이런 밀러 보상에 의해서, 밀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 플랫을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가 보조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 오메가, 즉 오메가는 얼씨분의 1 요거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의 저항과 그리고 커패시터 전체가 이제 인풋 아웃풋 단을 이렇게 우리가 봐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더니 첫 번째 여기 인풋 단을 보니까 저항은 이제 RS가 하나 있고, 그리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여기 C, GS 플러스 그리고 1 플러스 GMRD에 C, GD가 있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폴인 거고, 다음 두 번째 폴 얘는 여기 봤더니 저항이 여기 RD가 있죠. 즉 RD에 C 뭐가 있죠? DB랑 그리고 여기 봤던 C, GD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이 녀석이 더 작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도미넌트 폴이 되는 거예요. 도미넌트 폴, 지배적인 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보조 플랫에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아웃 그리고 여기가 인, 이걸 그냥 오메가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20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40으로 떨어지는 거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미넌트 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스 팔로워에 대해서 볼 것인데, 소스 팔로워는 지금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 사실 형태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녀석이 이제 투 스테이지 OPAmp인 거죠. 먼저 투 스테이지 OPAmp 이제 PMOS 인풋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려주면은 우리가 총 모스펫을 10개를 그려야 되는데, 먼저 왼쪽에다가 이제 바이어스를 해주는 이 전류 미러, 커런트 미러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의 게이트를 살짝 삐뚤어졌네. 이 녀석의 게이트를 여기를 넣어주고, 또 이어지도록 이 녀석의 게이트를 역시 이 옆에 있는 녀석으로 똑같이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단을 공통으로 다 VDD 연결을 해주고, 연결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밑에는 이렇게 커런트 미러가 아니라 다이오드 커넥션을 넣어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싱글 엔디드, 즉 세다 또는 OT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PMOS 인풋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입력단에 PMOS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 밑에는 NMOS 다이오드 커넥티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웃풋 단을 보면은 여기 싱글 엔디드 즉 OTA의 아웃풋을 여기 CSA의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RZ와 커플링 커패시터 CC가 아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out이고 여기에 이제 CL, 그리고 이 녀석 전체는 그라운드 접지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1, M2, 너는 이제 M3, 너는 M4, 그리고 여기가 이제 M5, 여기는 M6, 여기가 8, 9, 10이고 여기가 이제 M7,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렇게 폴 두 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바이어스 회로, 그 다음에 여기가
원 스테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투 스테이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바이어스 회로의 역할은 뭐냐면 일정은 돌려흐르게 해주는 거라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간단한 형태로 좀 정리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V인이 세다로 들어온 다음에 세다에서 그다음에 CSA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Vout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V1, 너 이제 AV2,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다 커플링 커패시터를 달아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밀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우리가 전체 전압이득인 AV0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AV0는 AV1이랑 AV2를 그냥 곱입니다. 얘는 세다의 게인이고 얘는 CSA의 게인이지. 그래서 세다의 게인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반회로 분석법을 이용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GM, 사실 1이나 2나 똑같은 거니까 GM1에다가 여기서 봤었을 때 위를 봤더니 드레인이 있죠. 그러면 이제 RO, 얘를 봤더니 얘도 RO가 있죠. 드레인이니까 둘 다. 그래서 RO2, RO4의 병렬. CSA 같은 경우도 봤더니 얘는 아웃풋 단에서 보니까 똑같이 얘도 M6의 드레인, M7의 드레인이 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GM7의 RO7, RO6 이렇게 됩니다. AV0의 절대값을 보면은 얘는 GM1의 RO2, RO4 그리고 GM7의 RO6, RO7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요 병렬인 저항을 그냥 얘를 RO1, 얘는 RO2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었고, 자, 그 다음 볼 것은 스몰 시그널 한번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죠. 자, 스몰 시그널을 그려보면은 당연히 여기는 첫 번째 입력단에서 우리가 여기 V인 뿔, V인 마이너스 또는 여기 V1, V2 이런 식으로 적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V인이라고 보고 먼저 세다부터 그려주면은 GM1의 V인, 그리고 그 옆에 RO1, 이게 이제 RO2, RO4 병렬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CX라는 이제 기생캡들의 합입니다. 이런 건 주로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CX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를 우리가 X 노드라고 할게요. 이어진 노드를.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VX라고 빼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CSA 단을 그려주면은 여기서는 GM7의 VX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RO2 그리고 이렇게 CL 되고 Vout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소신호 모델을 다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 전이죠. 즉 커플링 커패시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폴 두 개를 먼저 찾아보면은 오메가 P1, 오메가 P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RO1 CX분의 1, 얘는 RO2 CL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 제로, 이건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라고도 하고, dB가 0이 되는 순간에 주파수를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의 공식은 루트 AV 제로에 오메가 폴 1 곱하기 오메가 폴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일단 어쨌든 폴이 두 개가 있다 치고 아웃풋을 우리가 도미넌트 폴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매그니튜드를 먼저 그려주니까 여기 오메가를 써주고, 오메가 폴 2, 오메가 폴 1, 그리고 이쯤에 오메가 제로가 있다 치고, 그리고 여기 AV 제로 개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 로그 절대값 AV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을 따라서 가다가 폴을 만났으니까 20으로 꺾이고, 하나 더 만났으니까 얘가 40으로 꺾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여기는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개인이 0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즈 위상을 보면 되겠지. 우리가 페이즈를 볼 때 폴을 만나면은 이제 45도씩 깎이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45도, 여기서는 0도,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35도, 여기서는 아마 마이너스 90도, 여기서는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페이즈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오메가, 지금 수치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설명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값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페이스 마진 같은 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0으로 가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45도로 가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45도 그리고 135도 가겠지. 그래서 가다가 90도로 떨어지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림이 지금 손으로 그려서 약간 이상하지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페이스 마진이라는 건데, 페이스 마진이 개념이, 자, 즉 여기서 오메가 제로에서 봤었을 때 요 남는 요만큼 요 구간이 바로 우리가 페이즈 마진 PM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마진이 약 45도에서 60도 사이가 되어야 좀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증폭기를 설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다 밀러 보상을 넣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컴펜세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CC가 붙는 거죠. 커플링 커패시터가. 그러면은 요 녀석을 요것만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 CC를 넣어주면은 이게 밀러 보상에 의해, 밀러의 정리에 의해서 CC가 AVCC 그리고 그냥 CC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입력단으로 들어가고 얘가 출력단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거를 다 합쳐준 녀석을 이렇게 새로 바꿔줍시다. 얘를 CX, CL 말고 여기를 CO1, 얘를 CO2 하고, 이제 CO1은 CX 플러스 AVCC, CO2는 여기는 CL 플러스 CC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1/RC를 이용해 가지고 적어주면은 RO1 CO1 분의 1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CL 플러스 CC 분의 에다가 RO2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폴 스플리팅, 즉 이 값들이 이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페이스 마진을 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궁극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가고 얘 같은 경우는 고주파로 가기 때문에 얘는 저주파라서 괜찮지만, 왜냐면 이제 밀러 보상이라는 게 저주파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고주파에선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뒤로 날아간 극점 때문에 우리가 이 CC가 쇼트가 됩니다. 도선처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폴 스플리팅에 의해서 두 번째 폴, 이 W 오메가 폴 2, 라는 녀석을 그냥 CC분의 GM7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R2인 녀석이 GM7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원래 폴이 뭐 요렇게 있었다면은 요 폴이 얘가 앞으로 가고 얘는 더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그렸을 때 가다가 떨어지고 뭐 더 떨어지고, 요거를 살짝 변형해서 가다가 떨어지고 뭐 더 떨어지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페이지를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135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랑 이 오메가 제로랑 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폴 스플리팅에서 이 페이즈 마진이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이 극점 분리 폴 스플리팅에 의해서 오메가 P
애들이 양쪽으로 떨어지고 오메가 제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페이지 마진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오메가 제로 식은 AV에다가 오메가 풀 1 프라임 요거를 곱해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달라졌죠. 아까랑 우리가 보상 전에 오메가 제로 값이랑 보상 후에 오메가 제로 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 오메가 폴 1 프라임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 밀러 보상 형태로 나오지만 오메가 폴 프라임 2 같은 경우는 얘는 CC가 쇼트되기 때문에 고주파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피머스 인풋에 대한 것은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